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끝내 구속됐습니다. 보강 수사로 성과를 얻은 특검은 동력을 얻었지만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되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준영 변호사, 김원배 YTN 경제부 선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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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재용 부회장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5개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추가된 혐의에서 어떤 결정적인 혐의가 인정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그 경위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430억 뇌물 그리고 80억 횡령 거기다가 국회에서의 위증했는 위증 혐의로 했다가 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예.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더해서 국외재산 도피 그리고 또 범죄 은닉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은닉이 이렇게 있었죠. 했는데요. 예. 여전히 어떤 핵심은 430억 뇌물이었습니다. 예. 결국 그와 같은 3주 동안의 어떤 보강 수사를 했는데 그와 같은 보강 수사를 했는 증거를 종합을 해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난번 영장 기각했을 때는 2016년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하기 이전에 벌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실은 뇌물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예. 네. 이거 3주 동안 완전히 논리 구성을 달리해서 결국 독대한 이후에 이 삼성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삼성이 모종의 혜택을 받았다라는 새로운 이론 구성을 했는데 그와 같은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와 법리적 구성 그 부분이 어떤 영장을 발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새로운 수첩도 이제 입수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볼 때에 지난 구정 바로 직전에 이 안종범 전 수석이 39건 정도 썼는 수첩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네. 이 수첩은 지난번 있었던 17건과는 완전히 별개였습니다. 그 수첩 내용을 봤더니만 2016년 2월 달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위해서 스포츠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라고 예. 해서 대가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 이외에도 보면은 어떤 국회 청문회에서 삼성 관계자들은 출석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는 걸 해서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삼성과 청와대가 이른바 뒷거래를 했을 듯한 인상이 있는 그런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물증이 이번 영장이 발부된 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 증거 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된 증거 자료 가운데는 이제 금융지주사 전환 문제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한 혜택 또 그리고 삼성물산의 주식 처분과 관련한 그러니까 1,000만 주를 처분해야 되는데 500만 주로 줄여졌다. 이런 것들이 혜택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추가적으로 3주 동안 수사를 해서 예. 금융위원회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서 밝혀냈다 그래야 되나요? 네.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예. 네. 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상진 사장도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박 사장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한 7시간 넘게 했는데 네. 대부분이 이 부회장과 관련한 신문이었고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단 1시간만 신문을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영장을 기각했는데 기각 이유는 보면은 피의자의 지위, 고란 범위, 실질적 역할에 비춰봤을 때의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예. 네. 결국 가장 책임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되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분담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불구속 수사를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은 불구속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혐의가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과연 실형을 받지 않을지 그거와는 이것과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의 총수로는 구속된 사례가 이번이 사실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여러 번 수사를 받긴 했지만은 이런 사태는 처음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삼성 총수 구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선대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여러 번 이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예. 한 번도 구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차원에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정도 있었는데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공황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사상 초유의 그 총수 구속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 삼성은 엄청난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요. 설마 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된 셈입니다. 예. 네. 그 삼성의 수뇌부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어제 그 대부분 밤을 지새우며 그 초조하게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네. 그 현재는 그 그룹 2인자인 최지성 부회장을 중심으로 수뇌부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7시 반쯤에 짤막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예. 앞으로 그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딱 한 문장인데요. 네. 그 앞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특검하고 이제 법리 공방을 벌여야 되는 만큼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지금 삼성은 당장 오늘 밤에 또 인수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세계 최대의 전장, 즉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뭐 컴퓨터 부품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 기업인데 삼성은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지금 9조 원을 그 배팅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하만의 임시 주주총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립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현재 하만의 일부 주주들이 삼성이 그 인수 가격으로 쓴 9조 원이 너무 적다. 예.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여기다가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라면은 이게 삼성의 도덕성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주주총회에서.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경영에 예. 그 심각한 아마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원이 들어간 하만 인수.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이제 이사회를 통과해야지 이제 그게 확정되는 거군요. 아니 오늘 주주총회 주주총회에서. 예,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주주총회 네. 의결. 예. 그런데 지금 주주총회 오늘 밤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이 악재가 터진 거죠. 예. 네. 자, 앞서서 특검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국가 경제보다는 그 사회 정의 실현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지금 삼성도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태인데, 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정석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에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정석 부장은 사법 연수원 31기로 지금 부장 판사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장 판사 중에 제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형사 부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는 영장 전담을 맡고 있는 것은 그만큼 네. 원칙주의자이고 그리고 예. 외압에 한마디로 밖에서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에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의 강직한 품성인데요.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 제일 어리다는 얘기죠. 세 명이고 예. 제일 어린 그 부장 판사인데요. 부장 판사 중에서도 어린. 예, 그렇습니다. 축에서. 결국 그 연수원 기수가 어리다는 건데 예. 지금 그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핵심 대상인 최순실 씨를 구속했는 사람이고요. 네. 그 반면에 보면은 그 이화여대 입시 부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뉴트럴한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어떤 판결을 할까 했었는데 역대 가장 긴 어떻게 보면 7시간 반 정도 되는 어떤 신문을 거쳐서 판결을 했는 것 네. 그것도 보면은 그만큼 신중하게 사건을 봤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 부장 판사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법조인들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심사 7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이 된 게 오후 6시나 돼서 그렇습니다. 끝났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 매우 이례적이다. 이른바 그 한국판 그 기네스북에 기록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 이 영장 실질 심사가 1997년도에 도입됐으니까 이번이 올해로 20년입니다. 예. 네. 그 20년 동안 제가 이걸 7시간 반 그 영장 실질 심사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법조계에서도 공통된 견해입니다. 결국 그만큼 이 사건에 이제 범죄 명 자체가 한 5건은 늘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사건이 갖는 정치적, 법적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간접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 부회장이 수감된 곳이 서울구치소인데 여기에는 지금 최순실 씨도 수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뿐만 아니고 관련된 거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여기 있는 것이죠. 네. 일반적으로 이 서울구치소는 범털 집합소, 한마디로 유력 정치인이나 유력 기업인들이 다 가는 것인데 네. 그건 뭐 일부러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원이 가장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여기 다 있는데요. 네. 최순실 씨뿐만 아니고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여기 있고 다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삼성의 반응과 그리고 현재 경영상의 위기 상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만은 사실 삼성 측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뭐 변호인단 구성도 상당히 막강하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막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경영에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업 경영이라는 게 결국은 인사와 투자 이건데요. 삼성은 매년 12월 1일 날 사장단 인사를 한 후에 임원, 그다음에 직원 인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내려왔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최순실 그 국정 개입 사건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사실상 인사가 올 스톱됐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달에 해야 될 지금 사장단 인사뿐만이 아니라 임원, 그다음에 직원 인사까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투자 계획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매년 3월 달에 그 신입사원 공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 또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계획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 다음 달 신입사원 공채가 과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석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최지성 부회장이 지금 뭐 그룹의 2인자라고 하는데 네. 최지성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룹 경영 당분간은 어쨌든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장단 인사라든가 그다음 핵심 임원 인사를 최지성 부회장이 독자적으로 그 결정해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삼성이 또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대외 신인도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개장한 지 한 시간이 채 안 됐는데요. 네. 그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그 지금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 한 7위 정도, 예. 삼성전자의 브랜드 인지도가 세계 한 7위 정도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앞서도 그 하만 인수와 관련해서 그 이재용 부회장에 따른 삼성전자의 도덕성 문제가 주주총회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 삼성 계열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예. 그 수주라든가 그다음에 세일즈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활동에 있어가지고 그 특히 도덕성 문제에서 경쟁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예. 네. 있습니다. 삼성그룹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뇌물과 관련한 이제 5가지 혐의로 이제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되는데요.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열흘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1차적으로 열흘 또 그리고 10일 더 해서 법적으로는 검찰이 20일 정도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월 28일까지가 이제 그 특검 1차 기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미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한두 번 부른 다음에는 앞으로 재판에 바로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네. 아마 그 추가적인 다른 그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기간 연장을 지금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결국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2월 28일에는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속 네.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은 그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대로 이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되는데요.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까지 구속을 할 수 있고 예. 재판에
재판에 넘기면은 1심에서는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빠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올해 8월 가기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구속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기간 중에 재판도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그 사이에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일단 그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는 구속 적부심을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예. 재판에 넘긴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보석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고 또 건강상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그 보석이 인용되는 율이 현실적으로 많이 낮기 때문에 부득이 옥중 경영 내지는 어떤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삼성 측으로서는 어떻게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석이라든가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특검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동안 좀 자주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타겟은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미 많은 부분 조사를 했겠지만 최종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몇 차례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박산진 사장을 비롯해서 다른 관련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예.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인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는 그런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구속 수감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옥중 경영이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최종 지금 이제 최지성 이제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 부회장을 찾아가서 또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그룹의 일상적인 그 현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상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설령 옥중 경영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네. 문제라든가 수뇌부의 인사 문제 이런 실질적인 그룹의 그 큰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를 예. 옥중 경영을 통해서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로 지금은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속이 되면 면회 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면회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네. 가족들은 그냥 이렇게 접촉 차단 시설이라고 해서 영화에 보듯이 어떤 그 유리로 막혀 있는 곳에서 10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한 번 하면은 한 번, 두 번 하면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죠. 그리고 그것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 특별 면회를 신청한다고 하면은 3, 40분을 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변호인 접견, 그걸 변접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예. 그 시간상 제한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임원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옥중 경영 말씀하셨는데 다른 특별 면회를 통해서 변호사 아닌 임원들이 가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상의를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는 변호사인 임원들이 현실적으로 서울구치소를 가서 구체적인 어떤 그 의견을 나눈 그런 식으로의 변론 겸 옥중 경영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네. 다른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삼성으로서는 그룹 전체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글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삼성 측에서는 또 비상 경영 이 방침도 세워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현재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어제 한번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예. 때문에 네. 그 어제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에서 그 지난번 영장 1차 구속영장과 그 논리가 예.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변호인의 얘기였거든요. 예. 걸로 낙관을 했다는 그런 걸로 얘기네요. 봐서는 예. 구속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 이후에 비상경영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군요. 네, 예. 보여집니다. 자, 지금 1차 이제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이제 그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나 이제 청탁의 구체성이
미흡하다 하는 점 때문이었었는데 이 기각 사유를 놓고 특검이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 1월 19일 날 영장 기각했던 그 사유, 쉽게 말하면 법원이 특검에 수사에 대한 숙제를 내줬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의 대가성 그리고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 사실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그 어떤 물증이 구체적으로 안종범 그 전 수석의 수첩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그 부회장의 독대 이후에 관련되는 많은 어떤 금융감독위원회라든가 어떤 관련되는 기업의 예. 어떤 지시했던 그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사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보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법조인들 중에 우려했던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한 400억 넘게 200억 정도 돈 내는 그 부분이 과연 뇌물이 될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뇌물이 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봐도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어떤 보완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한 변수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통과를 했고 예. 결국 말씀드렸듯이 이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직접 지원에는 200억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추가 증거 자료 같은 것을 지금 법원에서 인정을 좀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안종범 수석이 갖고 있는 39건의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그 수첩들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도 관심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시가 된 건가요? 지금 아직까지 논란은 남아 있다 이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39건이 되는 이 수첩 같은 경우에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 이 안종범 수석이 개인적으로 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파기하라라고 해서 부하 직원한테 줬는데 그것을 부하 직원이 파기하지 않고 있다가 특검이 그것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예. 결국 본인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게 임의 제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른바 위법 수집 절차다라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그 내용 자체가 공무상 비밀이 많이 있는데 공무상 비밀을 관련되는 사람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갔다라는 점도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예. 일과 같은 어떤 반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영장 실질 심사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재판에 넘어갔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그와 같은 수집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증거를 쓸 수 없다는 점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예. 봐집니다. 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이달 말까지 28일까지입니다. 자, 이제 1차 이제 연장 30일 연장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이게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황교안 대행이 거부를 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행이 국회에 갔을 때에도 어떻게 이거를 연장할 의사가 있느냐 했을 때에 20일 정도 남았다. 예. 지금부터 벌써 이제 연장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되물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뇌물을 줬는 사람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뇌물을 받은 사람은 죄책이 실질적으로 더 묻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황교안 대행으로서도 이거를 연장하지 않을 명분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간이 없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회장의 구속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수단도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네. 손바닥이 한 손으로 칠 수 없다는 것이죠. 준 사람이 있으면은 받은 사람이 있는 그런 이른바 대향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준 사람은 형법으로 해서 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받은 사람은 1억이 넘을 경우에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법원에 의해서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받거나 직접 받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했다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형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특검으로서는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 측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이 대면 조사를 요구했을 때에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언론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모든 것을 걸었다, 올인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이제 큰 살은 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특검 이제 앞으로 어떤 수사가 남아 있는 겁니까? 결국 남아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보도를 보면은 이번 주 말 지금 금, 토, 일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인정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아직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기보다는 어떤 정리 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만약에 지금 어제 이제 연장 신청을 황교안 대행이 했고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이것을 연장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의 칼날은 삼성 이외에 SK라든가 롯데와 같은 다른 재벌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새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삼성그룹 측으로서는 경영상의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원배 YTN 경제부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